얘기는 진짜 남편분들이 좀 봐야 되는데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어디 저기 남편한테 말이야 막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권위를 내세운다고요.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한 번쯤은 봤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이 부부는 2014년 3월 달에 이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혼인 생활을 하다가 한 1년 뒤에 남편이 음식점을 개업하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부에게는 이제 연년생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아하. 이 아내가 이제 어머니, 친정어머니한테 아이들을 맡기고 이 식당 영업을 좀 도와줬었어요. 몇 개월 동안 카운터 업무도 보고요. 식당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이 친정어머니가 연년생 아들 키우는 게 너무 어렵죠. 아이고, 그러다 그러시겠죠. 보니까 이제 식당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게 됩니다. 아하. 그로부터 이제 남편이 불만이 이제 많아지게 됐는데 왜일까요? 음식점 일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 세상에. 그리고 운영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관심도 없다. 그리고 음식점을 개업한 이후로 소비가 너무 늘었다. 이런 어허. 불만을 이제 계속 내비치고요. 네. 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그 아내한테 줬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생활비로 돈 쓰는 것도 너무 많다. 이런 허허.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솔직히요 이 땅의 어머니란 분들이 육아 가사에 전념한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가지고 타박을 해요. 박성배 변호사님. 심지어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아내의 뺨을 때리는 폭행까지 하게 아이고. 되는데요. 아내가 당시에 병원 치료를 받고 와서 하소연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을 공경하고 섬겨야 가정이 편안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지경까지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암탉이 크게 울면 침몰한다. 순종하고 항상 가장의 뜻이 먼저라고 생각해라라고 답을 하였다고 하는데 요즘 듣기 힘든 말투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김복준 의원님, 네. 저희가 혹시 이 아이템을 잘못 전해드리는 거 아닐까? 이거 지금 조선왕조 500년 사극에서 나오는 대사 아닙니까? 이거 지금?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네. 암탉이 울면 뭐 망한다, 침몰한다. 이게 왕조 시대 때 있었던 거고 그게 이어져서 뭐 몇십 년 전까지 있었죠. 근데 지금 그거 입에 올리는 것 자체도 금기어고 어마어마하게 불안한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고방식 자체가 자기 아내나 자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소유관계 그리고 본인이 군림하는 이제 왕 같은 존재, 그러니까 주종관계 형태로 이 가정을 보는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여기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유인경 기자님, 남편분이 운전해 주시고 탁 내리시던데.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네네. 모셔다가 일하라고 하는, 나 뒤에서 바로 따라오면서 봤거든요. 네네. 사생활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름에도 네. 불구하고 이런 사람도 아직 존재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데 그렇죠? 이렇게 받들어 모셔도 부족할 판에 지금 암탉이 암탉이 크게 울면 침몰한다? 어디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그리고 가장을 공경하고 섬겨야 가정이 편안하다? 순종하고 항상 가장의 뜻이 먼저라고 생각해라? 손정혜 변호사님.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아내가 격분했겠네요, 그러면. 누구라도 기분이 나쁜데 아들이 2명 있잖아요. 아이고. 더군다나 어린 자녀,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 입장에서 그냥 참았습니다. 세상에. 꾹꾹 참았는데 문제는 아이들과 관련된 건 참을 수 없잖아요. 네. 엄마들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을 이동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맞아요. 이 영유아 아이들은 대중교통 타고 다니기 좀 불편하거든요. 힘들어요, 진짜, 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순간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급정거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 아내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다니다가 대중교통 타는 게 좀 불만스럽고 불편해서 이제 남편한테 차량에 대해서 이제 좀 상의를 했습니다.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 태울 수 있는 차나 여기 뭐 병원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남편은 오히려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또 식자재를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나도 차가 필요하다. 이런 차량을 누가 사용하고 구매할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내가 이제 뭐 궁여지책으로 친정 오빠로부터 2017년 1월경에 이제 차를 얻어옵니다. 아이고. 사실 좀 뭐 합리적인 해결을 했다라고도 그렇죠. 보이는데 남편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졌어요. 에? 왜냐하면 아이들이랑 너만 타는 게 아니라 친정 식구들 태워주려고 지금 차량 받아온 거 아니냐. 어허. 기존에 운영하던 차량들이 이제 할인되는 제도들이 있었는데 경차 할인이 있었는데 네가 차량 받아오니까 나 할인도 못 받는 거 아니냐. 당장 반환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또 이제 의견이 대립됐겠죠. 그래서 아내가 급기야는 그러면은 차량 할인이 문제면 내가 언니 명의로 내가 타는 차량을 명의를 변경하겠다 해서 또 친정 언니의
명의를 변경을 했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남편이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량을 반환해줘라. 안 네.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차량 안 주면 생활비 주지 않겠다라고 아하. 이제 엄포를 놓게 됩니다. 아니 뭐야? 진짜 저는 제가 이 뉴스파이터 주 시청자분들이 정말 우리 주부님들 여성분들이라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요. 진짜 아내분을 걱정하는 요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유은경 기자님. 아마 이분은 어린 시절에 그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너 왜 100원 이상 쓰냐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주변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이분만 탓할 게 아니라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남편분들이 전업주부이신 아내들에게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아 맞아요. 돈 한 푼 벌어오기를 했어. 네. 뭐 아무개는 처가에서 뭐 집을 사줬다는데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왔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여성 운전자들 훨씬 더 많아졌는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운전하면 뒤에다가 밥 지어놓고 나왔어요. 네. 라고 붙여놨어야 됐어요. 아하. 밥도 안 짓고 어딜 처물고 돌아다니냐고. 그리고 이분한테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인이 뭐 사치를 했다 낭비를 했다 하고 그러는데 100만 원 중에 두 아들을 키워준 엄마한테 감사해서 밥을 한번 사드린다라든가 그러니까요. 이 정도까지도 낭비랑 사치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한번 청담동에 와보시겠습니까? 네. 진정한 사치의 끝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아내에 대한 감사함이나 자녀에 대한 이런 잘 키운다는 의미도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니까요, 이 남편이 아내분한테 정말로 뭐랄까, 이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활비 대부분을 친정 가족들과의 외식비, 택시비로 다 쓰고 신용카드로 과소비한다.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요? 지금 뼈 빠지게 정말 두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 자녀들, 아이들, 저기 뭐죠? 어린이집 이런 데 다 태우고 다니느라고 오빠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 친정 오빠한테 오빠 저기 차 좀 안 쓰면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그래 아유 네 고생하는데 갖다 써. 아마 이렇게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참다 이게 정말 못 참을 수 있잖아요. 이 아내분께서는. 아내는 합리적으로 상황 설명을 하고 양해를 지속적으로 구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아하. 아내가 차를 이전받아온 건 애들을 편하게 병원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 위한 거다. 세상에. 요것만 좀 용인해 달라. 아. 생활비 지금처럼 100만 원만 주면 된다. 내가 더 달라고 얘기도 안 할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날 물주로 생각하지 말고 짐 싸서 너희 집 가라. 아. 이혼밖에 없군. 가정 파탄은 다 네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차량을 돌려주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요구를 합니다. 아하. 이 문제로 수개월 동안 계속 다투는데 남편은 아내가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합니다. 야. 급기야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네. 아하. 별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남편이 또 아내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아하. 집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꺼낸 말이 네. 혹시 싹싹 빌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네. 차 가져와도 된다. 내년에 당신하고 나 둘이서만 가게를 운영할 거다. 아하. 내년부터 애들 종일반 보내고 네. 당신이 8시간만 해준다 그러면은 둘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가게 일을. 아하.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쳐놓은 울타리만 넘지 마시오. 뭐예요 이게? 그럼 평생 동안 평안할 것이오. 어투가 참다. 예. 네.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또 현실적인 상황 설명을 합니다. 애들 종일반에 보내도 6시에 마친다. 그 뒤에 애들 둘을 가게에 두고 일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정 그러면 내가 일을 할 테니까 애들을 아침에 보내고 내가 3시까지 일을 하거나 아니면 4시 이후에는 애들을 어머니께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께 부탁하고 일을 하겠다라고 합리적으로 상황 설명을 하는데도 결국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김복준님 예. 이분은 아빠가 맞아요? 어떻게 되면 지금 아이들을 어떤 상황에서 아내가 키우는지를 지금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라고요? 내가 쳐놓은 울타리 무슨 암호 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울타리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그 집안에서 스스로 만드는 누리죠. 아, 네. 자신이 만드는 어떤 누리잖아요. 이제 그 누를 이제 지켜라. 아하. 그러면 모든 게 이제 이 평안해질 것이다 하는데 네. 이분은 이 편지 쓴 내용도 이게 원문 그대로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네. 옛날 고전적이네. 구식 고전적인 언어를 뭐라고 쓰네요. 됐던가요? 차도 가져오시오. 내년엔 당신과 나 둘이만 가게를 운영할 것이오. 내년부터 애들 종일만 하고 당신이 8시간만 일해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아하. 내가 쳐놓은 울타리만 넘지 마시오. 평생토록 평안할 것이오. 야. 이분 굉장히 고전적인 네. 그 어휘를 쓰면서 사고도 또 아주 고전적인 분인 것 같아요. 아하. 왕조 시대에서 오신 분인가요? 네.
조선왕조 500년 드라마를 정말로 많이 봐서 그럴까요? 그런데 이쯤 되면요. 손정혜 변호사님, 정말 아내분의 그 인내심의 한계가 정말 임계점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결국 아내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거 상태에서도 남편이 개선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네요, 오히려 진짜. 울타리를 지키라고 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아하, 세상에. 남편도 반소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남편의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네네. 이렇습니다. 그 남편이 3살, 4살의 어린아이들의 어떤 상황을 배려해서 그 아내에게 본인 차량을 사용하도록 허락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말끔하게 해결됐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아내가 그 음식점 일을 제대로 돕지는 못한 사정은 있지만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네. 어린 연령생 형제를 키우는 일도 못지않게 너무 힘들다. 맞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음식점 일까지 돕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판결문에 기재를 하시거든요. 네. 원고의 자신이 정한 기준을 강요하고 희생만을 강요했던 남편이 이 혼인관계의 갈등을 악화시킨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결국 본인의 음식점 일만 너무 어렵다. 네. 아내의 희생을 요구했는데 아내가 하고 있는 육아 가사 업무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고 네. 이거에 대한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책임이 크다. 아하. 위자료도 지급해야 되고 네. 1,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상황을 보면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지금 보니까 앞서 뭐 술 마시고 아내에게 폭언폭행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게 이혼의 주된 이유라기보다는 오히려 남편의 혹시 이런 가부장적인 태도가 오히려 이 재판부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 당연히 미쳤다고 봐야죠. 아하. 뭐 폭언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네. 명백히 이거 어떤 가부장적인 그 체제내에서 주종 관계를 강요하고 아. 복종을 강요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정 파탄에 이르는 어떤 그 유책 배우자 네. 일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법원 역시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판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노력만,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의 노력만 중요시하게 여기고 아내의 어려움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일방적으로 아내의 희생을 요구했다. 이 부분을 네. 지금 안 좋게 본 거예요, 재판부는. 그래서 아내의 이혼 소송을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걱정되는 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럼 두 연년생 형제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양육권은 아내가 가지게 됐습니다. 아하.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 네. 아내가 아이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양육 상황, 혼인 파탄 경위를 보면 마땅히 아내에게 양육권을 부여해야 되고 실제로 판결도 그렇게 났습니다. 아하. 그리고 양육권이 아내에게 부여되면 남편에게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네. 법원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아하. 각자의 수입과 그리고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그 금액이 차등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요? 네. 1인당 월 50만 원씩 그러니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네.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월 12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이 한 명한테 월 50씩. 50만 원씩 입학 전까지 주고 그리고 입학 이후에 성인 될 때까지는 아이 한 명당 매달 60만 원씩 그러니까 아이가 두 명이나 12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군요. 이렇게 유인경 기자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우리가 뭐 뉴스파이터에서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만 좀 법에도 눈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생활비를 100만 원을 주고 가정 살림이랑 뭐랑 다 맡겼는데 이제 양육비만 1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네. 그러네요.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분은 이 남편은 아내를 진짜 닭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울타리를 넘지 말아라는 둥. 100만 원의 두 아이를 키우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니까 흥분했던 게 어떻게 애 둘을 요즘에 100만 원 갖고 키우고 생활비까지 하라 그러냐. 그야말로 닭모이를 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그러네요.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21세기고 밀레니얼 세대, Z세대까지 등장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실은 뭐 아까 김복준 교수님께서 뭐 조선시대 아니까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남녀평등 굉장히 있었고요. 부인에게도 존댓말을 하고 자녀 교육을 애썼는데 이분이 빨리 좀 그런 착오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그래서 영어 속담에도 닭 모이만큼 준다는 생활비 짜게 준다는 네. 영어 속담이 있잖아요. 아마 진짜로 이 남성은 아마 그런 생각을 이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아마 이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남편한테 100만 원을 주고
아이들 둘 키워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들이 가장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안 해보고 집에서 뭐 하는 거 있냐고 물어보지만요. 하루 종일 한 3일만 집에서 가사 업무랑 육아 업무를 해보시면요. 뛰쳐나가고 싶다는 남편들이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회사 가서 일을 하겠다. 네. 왜냐하면 육아나 가사 업무라는 거는 정말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지만 애정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요. 힘들거든요. 한번 네. 해보시고 불평불만을 맞아요. 하시면 좋겠는데요. 저 두 가지 다 해봤거든요. 아하. 변호사 업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스트레스 많고. 육아 업무가 훨씬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전업주부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제 아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살림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대요.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들어오면 밀린 설거지를 합니다. 돌아서면 다시 밥을 해야 되고요. 다시 돌아서면 설거지가 쌓여 있고요. 다시 돌아서면 밥을 해야 되고요.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설거지는 계속해서 치워도 쌓이고 치워도 쌓이고 아이는 다시 데리러 가야 되고 아이 데려오면 청소를 해야 되고 늘 이런 마법 같은 생활 속에 산대요. 그런 육아, 가사의 어려움을 알기는 아는 걸까요? 정말로 뭔가 이 경종을 울려주는 판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